가시밭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계기가 결국 이제 비상계엄인데 12.3 비상계엄. 당일 그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 그때 바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참 재미났던 것이 의원님들 간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네. 차분한 분도 계셨고요. 또 벌벌벌 떨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저는 아주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제가 욕쟁이 아저씨로 소문이 났는데 예. 본관에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는 의원들 보이는 대로 제가 욕을 퍼붓고 다녔어요. 뭐라고 뭐 심하게 했어요? 제가 아는 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군인들한테도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몇 시쯤 들어가 있어요? 저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제받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11시 전에? 예, 저는 그래서 뭐 담 안 타놓고 편하게 네,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열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열려 있을 때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무능해졌습니다. 12월 3일 우리 국민들 다 왜 비상계엄이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비상계엄 사유가 없다는 거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전시상황, 준전시상황인데 그 전시상황이라고 또 그냥 전시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전시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또 준전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부산행 영화처럼 좀비 사태가 벌어지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면 국민들이 비상계엄 할 만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뜻밖의 비상계엄, 이 자체가 비상계엄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고령 내용도 헌법에 반했지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 선서를 했고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 국회법에도 그것이 우선이고 당론보다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개별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계엄 사유 없다,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그러면 국회로 가야 한다. 풀지 못하면 국민들이 다치신다가 당연하게 생각이 나야 되고 당연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국회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당론이 뭔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당론이 뭔데고 먼저 앞서버리는 겁니다. 국가 이익과 헌법 수호 의지보다 당론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 저희 당 같은 경우도 부끄러웠죠. 다 당론이 뭔데 하면서 당사로 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거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어요? 당일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계속 욕만 하고 다녔는데요. 한 대표가 전화는 왔나요, 그러면? 일단 저는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예, 저는 무조건 국회로 뛰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국회 가서 일단은 그때 갔을 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일단 본회의장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보니 예결위 세미나 여군데 흩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원회에 있는데 가서 빨리 본회의장 들어가셔서 여기서 뭐 하느냐고 또 소리를 꽉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요. 무조건 본회의장을 가야지 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들 이제 모시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항쟁 때 또 우리 민주화 투쟁 때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서는 조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항상 그게 참 저는 의아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현장에 있다 보니 화가 나니까 무엇이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화가 나서 그러셨던 거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이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내야 될 그 순간조차도 생각을 하고 무엇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계산을 하면 맞아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현장에서 붕괴하고 화를 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았던 그 힘도 그 분개하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공화국은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런 건 없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막 오고 응? 대통령이 뭐 척결하겠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화가 나고 나서 죽어도 싸우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라는 것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예, 배출한 더 화가 대통령이 더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우리 당에 계속 했던 얘기가 보수 정당이라면 그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보수 정당인데 우리 사회, 우리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됐을 때 가장 분개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뒷걸음질 치고 숨어버리고 나아가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보수주의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보수주의자로 되돌아오기를 보수 정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구화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뀌면 바뀔 수 있고요. 정당 정치지 않습니까? 당원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 보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싶은 겁니다. 진짜 보수를 지지하셔야 되고 진짜 보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수를 참칭한 극우, 보수를 참칭한 수구, 또 족벌 정치, 무리배 정치는 보수가 아니니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 12.3 사태가 터졌고 이 이후에 탄핵 반대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걸 고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죠?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반대표를 던졌어요, 혼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당 안에서 대통령 즉시 하야 또는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2월 4일 첫 표결 전에, 12월 7일이었나요? 첫 표결 전에 당내 의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설득을 하셨어요. 네. 탄핵 당연히 돼야지. 그때는 다 말씀을 그러셨어요. 네. 탄핵 당연히 그때는 돼야지. 탄핵해야 된다고 우리도 안다. 예. 근데 국가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혼란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께서 하야를 한다면 그게 더 빠르고 혼란이 적다. 하야 명분으로.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대통령이 아침에 본인이 하야하시겠다는 뉘앙스의 1차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야라고 느껴지진 않던데요. 근데 저희 당 안에서는 꼼수로 딱 보이던데 바로. 저희 당 안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그래서 그날 선배 의원님들께서 탄핵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니 저거는 하야를 표현하신 거다. 그러면 하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고 또 국가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고 또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저를 설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뭐 즉시 하야한다면 그걸 전제로 그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혼란을 줄일 수 하지만 표결에 참석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표결 참석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제가 표결에 참석을 해서 이제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의견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반드시 탄핵에 앞장서겠다. 나 하나 네. 탄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을 설득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당론이죠. 사실상 당론은 이제 표결에 불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또 탄핵 반대표였다. 그래서 아니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런 좀 비판이 나왔어요. 아니 뭐야, 뭐 장난해? 응? 그 기왕 혼자 뭐 찬성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지나고 놓고 보수주의자, 보니까, 원칙주의자입니다.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김 의원께서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익을 따지거나 아니면 네. 그랬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거기서 다 안 그래도 탄핵 이번에 반대표 그랬습니다 하니까 다들 싹 해지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즉시 하야한다면 그게 더 빠르고 사회 혼란을 줄일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대통령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죠. 저도 맞아요. 그래서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탄핵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편으로는 순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 많이 쏘갔듯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가치를 당연히 지켜야죠. 최고의 가치가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또 공정함, 합리적인 것, 개방적인 것, 포용적인 것, 또 자유로운 사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보수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당론과 배치되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런 보수의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청하는 겁니다.